예, 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세법입니다. 세법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등록면허세, 그 중에서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납세지는요, 얼마든지 단독으로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지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암기할 게 있어요. 자,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거. 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록을 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등록을 한다. 토지를 등록한다. 건물을 등록한다. 또는 주택을 등록한다. 전부 다 뭡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잠깐, 납세지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건물이 속해 있는 이 건물이 종로구에 있다. 그러면은 종로구청이 납세지가 되는 거고요. 종로구청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고, 종로구청이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은 종로구청이 방망이 들고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납세지죠. 납세지. 부동산은 무조건 부동산이 있는 그곳 소재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요. 납세지를 모르겠다. 도통 이 토지에 납세지가 어딘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심플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즉 등록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네, 등록을 하는 그 관청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모르면은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 등록관청 소재지. 그다음 양다리 걸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장입니다. 어장. 자, 업권 있잖아요.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인데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서 소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에도 이게 어장이 말이죠. 이게 통영에도 걸쳐 있고 거제도 걸쳐 있더라. 그러면은 지자체별로 부과를 하기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그죠? 통영시에서 나가가지고 이 어업권에 대해서 야, 너 왜 어업권 취득했는데 왜 이 세금 안 내니? 등록 면허세 왜 안 내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거제시가 나서야 되는 건가? 이럴 때는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즉 이 사람이 그죠? 어장이 이 두 군데 걸쳐 있다면은 그 한 군데에 통영에다가 내가 등록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영에서 이 세금에 대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거. 어장이라고 하는, 즉 어업권이라고 하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소재한다. 양다리 걸치기. 그럼 지자체별로 부과가 힘들다. 그때는 등록관청이다. 예, 그 다음요. 또 하나 더. 자, 같은 채권의 담보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 자,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10억의 채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 채무자의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인천에 토지가 있고 서울에 빌딩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채권, 즉 10억이라고 하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저당권,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하나의 등록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이 두 개의 등록을 하나의 등록으로 간주해가지고 재산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재산을 만약에 서울에 있는 여기에다가 서울시에다가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인천은 이제 납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서울이 바로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출지문을 보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뭡니까?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맞죠? 예, 맞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이렇게 말을 조금씩 바꿀 뿐이지 전부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그 다음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그죠? 똑같은 말. 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납세지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예,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는 게 참 좋겠죠. 그죠? 두 개를 동시에 기억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가입니다. 자,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관청 소지지를 납세지로 한다. 똑같은 말. 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당연한 얘기죠.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록 관청 소재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 주소. 부동산 소유자 주소?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유자 주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죠. 아무 관계 없죠. 뭡니까? 부동산 소재지다.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아까 인천의 토지, 서울의 건물. 자, 이때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맞죠?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그죠? 요 문장, 요건 이제 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아까 제가 그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 인천 토지, 서울 건물. 그 다음에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양다리 걸치기. 아까 업권, 어장. 등록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통영과 거제시, 그죠? 이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한다. 맞죠? 등록관청 소재지. 둘 중에 어느 한 곳에 등록을 하면은 거기가 바로 소재지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탈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문제는요, 조금 응용을 했습니다. 거주자인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의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네요.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과세표준은 아직까지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패스. 요거. 납세 의무자. 자, 전세권 등기를 지금 설정하고 있죠. 그러면은 권자. 그죠? 권자. 전세권자.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을이 전세권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뭐 바로 답이네. 네, 답이죠. 그러나 우리는 납세지를 봐야 되죠.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이다. 이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무슨 말? 그죠? 아니죠. 틀렸죠? 자, 부동산 소재지. 예,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사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갖다가 우리는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구는 바로 이거라 그랬죠. 예, 부동산을 등기 등록할 때 납세지는 그렇죠. 부동산 소재지다. 모르면은 등록관청 소재지. 양다리 걸치기는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한다. 그러면은 최초로 처음 등록하는 이것도 등록관청 소재지. 요것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출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고 별로 암기할 거 없어요. 조금만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암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